자, 실전 문제풀이 들어가 봅시다. 자, 문제풀이 과정은 12번까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에서는 속미인곡만 나왔군요. 그러니까 서사의 제일 처음 부분이 나오고 중략 부분, 본사에서 님계신고 소식 알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결사까지 비교적 전체적인 지문이 나온 겁니다. 자, 첫 지문 자체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문제가 조금은 어려웠었나 봐요. 특히 이 1번과 3번 오답 인원이 많았습니다. 특히 3번은 뭐 압도적이었었어요. 원래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푼다면 순서가 3번부터 풀고, 왜냐면 보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2번, 1번 이런 순서로 갈 텐데 우리는 그냥 1, 2, 3번 이 순서대로 풀어가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말하기 형식으로 그랬는데요. 이 말하기 형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도 여기 들어가고 대화 형식으로 해도 들어갑니다. 이게 보면 감녀라고 하는 보조적인 인물과 을려라고 하는 중심 화자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사건을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었어요. 3번과 2번을 선택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자연물의 화자의 감정을 이입했다. 이게 이제 고전 운문에서는 웬만하면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없어요. 이 작품에서는 딱히 자연물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자연물의 화자의 감정을 집어넣은 것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나궐이라든가 구준비라든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근데 거기에는 감정을 집어넣었다기보다는 내가 그게 되겠다는 거지. 화자의 어떤 그 죽어서 다시 나궐이 되거나 구준비가 되겠다는 거지. 나궐이 뭔가 기뻐하고 있다거나 슬퍼하고 있다거나 구준비 자체가 기뻐하고 있다거나 슬퍼하고 있다거나 라고 해서 내 감정을 거기에 직접 집어넣은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감정이입으로 착각한 친구들이 많이 틀리지 않았나 그 생각이 돼요. 빈배도 있었어요. 사공은 내려가고 뭐 빈배만 메었는 거, 요것도 화자의 어떤 상황이나 처지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상관물 정도 되지만 빈배가 지금 슬프다거나 기쁘다거나 그런 표현은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감정을 이입한 것, 요건 없었다는 겁니다. 다음 3번을 선택한 친구도 있었어요. 세밀한 묘사. 보통 세밀한 묘사를 통하여 라고 나왔을 때 이게 문학작품에서 답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묘사라는 것 자체가 어떤 대상을 우리가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꽃이 빨갛다 이 정도를 갖고 묘사라고 안 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뭔가 그 표현을 보면 감각적으로 대상을 구체화시키니까 눈에 보이는 듯이 귀에 들리는 듯이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세밀하다라고 했으면 굉장히 자세한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자세하다라고 할 만한 영역이 없었어요. 혼동을 하려면 뭐 있었을까? 뭐 차라리 쓰여리어 나골이나 되어 있어 임계신 창안에 번듯이 비추리라라는 이 부분도 세밀한 묘사는 없어요. 물론 거기에 뭐 리라 해서 의지는 있으나 그것은 세밀한 묘사가 아니었다. 안 됩니다. 화자의 어떤 역동적인 움직임이 자연물에 빗대어서 나온 것 없었다는 것. 유사한 문장의 반복은 일부 보였어요. 산천이 어두운데 1호를 어찌고 뭐뭐가 뭐뭐한데 뭐뭐는 어찌하며 또 지척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보랴. 그래서 이것은 통사구조는 유사합니다. 그런데 반성은 아니었죠. 1번에는 1이었습니다. 의외였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데 이거에 이제 틀린 친구들이 있었다는 건 좀 의외였었어요. 2번은 비교적 잘 맞췄습니다. 기억이 이제 꿈이었고 니은은 그림자였는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은 아니지만 비현실의 속에서나 만나는 것. 그래서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소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이 어여쁜 그림자, 불쌍한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뭔가 임을 만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외롭게 쓸쓸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니은은 화자가 현실에 느끼는 허무감 맞습니다. 자, 이런 거 풀 때도 요령이 뭐였어요? 기역, 니은 모두 나오면 기역만 가지고 이렇게, 니은만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아닌 거 찾는 거죠. 니은이 아니었어요. 자, 3번 오답자가 많았는데 봅시다. 언제나 보기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상황정서 태도잖아요. 전남 창평에 있다. 임과 이별한 여인이다. 상황이고요. 태도는 임금에 대한 사랑, 또 임금 주변의 신하에 대한 비판, 자신의 정계복귀 의지, 이런 태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3번 보면 높은 산과 물가는 높은 매에 올라가죠. 왜 올라가요? 임 계신데 바라보려고 올라가요. 물가로 가죠. 왜 가요? 님 소식을 물길을 통해서라도 님 소식을 알아보려고 가요. 이것은 다 님의 소식을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데 작가와 임금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임금 주변의 신하들을 비유했다? 산이요? No. 물이요? No. 임금 주변의 신하들,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했던 건 뭐예요? 그렇죠. 구름, 안개, 바람, 물결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답이 3입니다. 4를 선택한 친구가 정답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4번 얼굴이 반 넘게 늙었다. 모습이 많이 상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걸 통해서 임금 곁에 있는 신하들을 비판한다 그랬는데 아마 이게 작가의 의도라 그랬어요. 숨어있는 뜻입니다. 이게 꿈속에서 본 님의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다는 거는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거죠. 임금 곁에는 내가 있어야 님이 건강하실 텐데 내가 없으니까 이렇게 몸이 상했구나라는 얘기입니다. 님 곁엔 내가 있어야 돼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럼 나 말고 지금 님 곁에 있는 인간들을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 곁에 있는 신하들 비판이라는 의도도 있는 겁니다. 5번은 구준비가 돼서 임 곁에 가겠다는 표현에서 작가가 정계복귀. 임 곁에 간다는 것은 이것을 임을 임금이라고 놓고 봤을 때 결국 임 곁에 가는 것은 정계복귀한다는 얘기죠. 임금이니까. 자, 다음 두 번째 거 한번 봐볼까요? 4번부터 6번까지는 가의 시조가 하나 나왔네요. 이거 1등급반 올해 수강한 친구들은 한번 배웠던 작품입니다. 작가가 홍랑이에요. 뭐뭐랑 이렇게 끝나는 거. 이거는 작가가 이제 기생일 가능성이 높죠. 보통 작가 미상, 평민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생이거나 할 때 임이 딱 등장하면 그때 그 임은 정말 사랑하는 임이 되는 겁니다. 자,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여기 도치가 쓰였네요. 그러니까 님에게 보낸다는 것은 지금 님이 내 곁에 있는 건 아닌 거죠. 임과 나는 지금 이별한 상황이고요. 버드나무 가지를 하나 딱 꺾어가지고 님한테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임한테 이제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밤비에 세입이 나거든. 밤비에 세입이 나거든. 그것을 나처럼 여겨주세요. 결국 맷버들을 보낸 것은 뭐냐면 그 맷버들에서 세입이 나면 그걸 나처럼 여겨주세요니까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는 얘기죠. 이 맷버들에는 임에 대한 내 사랑을 담아서 보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속미인곡이고요. 본사 부분이군요. 님의 소식 알려고 노력한 부분 그리고 결사 부분입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유형 문제는 어떻게 풀자? 가와 나 그랬는데 각각 하나씩만 적용해 보는 거예요. 가에 반어적 표현이 있었나요? 없었죠? 이미 1번 X. 물론 나에도 없었습니다. 2번. 가는 자연물을 활용했나요? 네, 맷버들을 활용했어요. 네. 나는 자연물을 활용했나요? 네, 나골이나 구준비를 통해서 화자 심정 드러냈어요. 네, 그래서 답이 2였던 겁니다. 그런 거. 가에 감정이입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맷버들의 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담아갔지만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건 표현이 돼야 돼요. 맷버들이 기뻐하고 있다, 맷버들이 슬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입은 없는 거죠. 가와 달리 나와 달리는 가로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날려버려도 됩니다. 나는 계절감을 주는 어휘로 시적 분위기 조성한다? 게 없었다. 가는 오히려 맷버들이라든가 세입이라든가 이 세입이 보통 이제 이 봄에 나니까 계절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의 서리적 표현 없었어요. 자, 5번 좀 많이 틀렸네요. 5번을 한번 보면 여기 전신 모티프 화자가 뭔가 다른 대상으로 바뀌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임과의 공간적 거리를 극복하여 격리를 극복하여 임과 밀착할 수 있는 존재로 설정. 가에서는 그게 뭐냐면 맷버들을 보내서 님 곁에, 나에서는 나골이라든가 구준비가 돼서라도 님 곁에 이런 얘기였는데 정답은 2번이었어요. 가에서 밤비는 임과의 공간적 거리를 극복해 사랑을 성취하고자 하는 화자를 가로막는? 아니죠. 이 밤비는 장애물보다는 밤비가 내려서 여기서 세입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자신이 드러나게 해주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X였고요. 가장 많이 틀린 게 이제 5번 선택지인데 5번 한번 볼게요. 감녀가 눈물의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는 구준비라고 되라고 하는 것은 임과의 공간적 격리로 인해 을려가 느끼는 슬픔을, 그죠? 구준비, 요건 눈물의 이미지. 그래서 슬픔과 연결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이 작품 구준비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띵동입니다. 6번. 요거 이제 엄청 많이 틀렸어요. 우리 8명의 학생이 틀렸는데 2번을 선택한 친구들이 많았네. 화자의 공간이동 양상입니다. 화자가 집에 있다가 그죠? 그다음에 산으로 가요. 산으로 왜 가? 그죠? 임 계신 곳 소식을 알려고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갔더니 여기 뭐가 있어요? 구름과 안개 때문에 임 계신 곳을 바라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가로 다시 가요. 물가에 가서 배 타고라도 님 계신 데 가고 싶어. 하지만 여긴 또 어때요? 바람과 물결 이런 것 때문에 갈 수가 없죠. 이게 다 장애물 역할을 했던 거죠.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헤매고 다녔더니 지쳤어. 그래서 여기서 잠을 자. 그리고 거기서 꿈을 꿔요. 꿈에서 누굴 만나? 꿈에서 임을 만나. 그래서 임한테 뭐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목이 메어서 말도 못해. 그때 뭐 개성, 닭소리가 들려요. 꽃기요. 이것도 님과 나 사이의 재회를 방해하는 장애물이었죠. 이런 흐름이었었습니다. 보기에서 보통 이렇게 공간의 변화들을 줄 때 있잖아요. 이것은 화자의 상황이라고 하는 측면,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이제 화자의 상황 속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상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화자의 정서나 태도는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이 선택지들은. 그래서 이 정서 태도를 파악할 때는 집만 딱 보고 산만 딱 보고 요래도 답이 드러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의미들을 살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의 부자라는 측면에서 A에서의 화자의 처지와 D에서의 화자의 처지는 달라진 건 없죠. 다 임은 없는 거니까. 맞는 말인 거고요. 자, B는 멀리서 오는 임 혹은 임 소식을 가장 먼저 볼 수 있게 하는 공간이다. 이게 지금 아마 2번을 많이 선택한 그 이유가 멀리서 오는 임 요것 때문에 임이 오진 않는데 이래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임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임과 내가 헤어지고 나는 임 소식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이 멀리서 온다면 혹은 임 소식을 뭔가 전해오는 게 있다면 이것을 가장 먼저 볼 수 있게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 이건 맞는 겁니다.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은이잖아요. 혹은. 그래서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바라봄으로써 가장 먼저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맞습니다. B와 C에서는 화자가 임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의 수치를 통해 B에서는 구름과 안개가 껴서 지척을 모르는데 어떻게 천리를 바라보랴라는
천리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근데 C에서는 숫자와 관련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이 답이었어요. 2번에서 많이 틀렸는데 왜 2가 아닌지는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다음 지문으로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평론이 하나 나왔네요. 그리고 나에는 송미인곡이 나왔고요. 서사 부분과 여기 위로하면서 본사가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결사까지. 전체가 다 나왔네요. 자, 가를 이해한 내용 그랬는데 이건 가의 기본 독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의 첫 단락에 보면 충신 연주지사가 어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 우리 몇 번 했습니다. 충신 연주지사 충신이 연주, 주인을 그리워하는, 주인이 바로 임금일 거 아니에요?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다.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 보통 그래서 임금은 남성, 신하는 여성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더라. 근데 이제 정과정곡이라고 하는 거, 정서에 이것이 처음 시작이다라고 나온 거예요. 우리 배웠던 작품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 네 번째 단락에서 해설이 다 나왔어요. 그 해설 내용이 뭐냐면 여기 내가 님을 그리워하여 울고 있다. 화자 정서죠. 산 젖동새가 나랑 비슷하다. 감정이 대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니고 거짓인 것을 잔언의 효성이 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역모에 가담되었다는 거 아니다. 억울함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잔언 효성이 알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잔언 효성의 문맥적 의미는 뭐예요? 화자의 결백을 아는 존재. 뭐 지는 달, 새벽 별 정도 되겠지만 천지신명이 알 겁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넋이라도 님과 함께 지내고 싶구나. 이게 이제 화자의 소망이죠. 죽어서라도 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그냥 끝날 것 같은데 많이 억울했나 봐. 다시 한번 우기던 사람이 누굽니까? 과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억울함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사람들의 말일 뿐이에요. 정말 슬픕니다. 님이 나를 하마는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화자의 소망이 이래서 나와요. 아, 님이시여 돌이켜 들으셔서 다시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그게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 작품 해석을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근데 여기를 한번 봐봐요. 사설 내용을 보면 신충의 원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가 연결이 된다. 자기를 돌보아 주겠다고 한 임금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을 모티브로 했다는 거. 원가에도 그랬나 봅니다. 근데 이 표현 잘 봐봐. 그러나 이 노래는 원가와 달리 원망도 있지만 하소연의 농도가 짙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게 원가와 달리에서 원망도 있지만에서 원가에는 원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까지가 같은 거예요. 원가와 달리 하소연의 농도가 짙다. 왜냐하면 원가 자체가 이미 원망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1번 틀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한시로 번역됐다는 거고요. 여섯 번째 단락에서는 삼위인곡, 송미인곡도 충신 연주지사다. 미는 임금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가를 한번 봅시다. 7번에 2를 선택해 틀린 친구가 4명이었어요. 2번이 뭐냐면 정가정곡과 원가는 임금의 마음이 변하는 것에 대한 원망을 담고 있다. 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잖아요. 둘 다 원망을 담고 있다. 5번을 선택한 친구들. 이재현이 정가공을 풀이한 시에는 이미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소망하는 내용이 직접 나타나 있지는 않다. 내용을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전에 보면 임 생각하여 옷을 적시지 않을 데가 없으니 봄철 산 젖동새가 나와 같구나. 1, 2행까지는 비슷해요. 옳고 그름을 사람들이여 묻지 말아라. 지는 달과 새벽별만 알아주겠지. 그래서 끝났죠 그냥. 그렇게.
이미 자신을 사랑해 주소서라는 얘기는 없어요. 내가 무죄인 거를 하늘이 알 것입니다. 까지만 나왔지. 답은 3인데요. 충신 연주지사는 권력 다툼이 잦은 정치 현실로부터 권력 다툼에서 나왔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화자가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 초월적 세계를 소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없죠. 오히려 다시 정계복귀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었지만 초월적 세계는 아니었다. 8번 A와 나를 감상한다 그랬는데요. A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정과정이었군요. 정과정곡과 나 작품을 비교하라 했는데, 자, 이런 건 어떻게 푼다? 자라는 부분, A면 A, 나면 나 가지고 끊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잔홀효성과 나의 오전된 개성은 화자와 인과의 만남을 방해한다 했을 때 각각 따져봐야지. 잔홀효성이 화자와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 B 아니었죠. 잔홀효성은 내가 결백하다는 걸 아는 존재였으니까. 그럼 답은 굉장히 쉽게 나왔. 아마 이걸 틀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과정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서 틀렸었나 봅니다. 자, 2번을 선택한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요. 산접동새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 맞죠? 또 빈배도 맞죠? 네. 3번 A와 달리 A는 일단 빼고 얘는 날려버리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화자는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였으니 했으니까 이건 자책이죠. 이별의 원인이 신의 잘못을 여기고 있다. 띵동입니다. 그럼 A에서는 이별의 원인이 자기 때문에 생각했느냐? 그렇진 않죠. 무사람들이 참수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5번 선택지.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행동으로 표출된 게 A에서는 울고 지내는 거예요. 님 생각에. 맞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산을 오르고 내리고. 행동으로 표출된 거예요. 뭐 적극적 행동이냐 소극적 행동이냐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행동만 물어봤으니까. 9번 가봅시다. 어이구 9번도 제법 틀렸네요. 5명의 학생이 틀렸는데 골고루 틀렸다. 야. 임금과 떨어져 있는 작가 상황 나왔고요. 거기서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정서 나왔고요. 각시와 길 가던 여인의 대화다. 시상 전개 방식이 나왔습니다. 3인곡과 달리 두 명의 화제의 문답형이다. 시상 전개 방식이었어요. 자, 길 가던 여인이 각시의 과거 행적을 언급한 거 있나요? 천상백옥경을 어디 두고 한 걸로 봐서 천상백옥경이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어요. 이 과거에 천상백옥경이 있어. 지금은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냐고 또 물었잖아요. 맞는 겁니다. 자, 니은 각시는 이어지는 내 사설을 들어보시오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처지, 그렇죠. 내 사설 다음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길 가던 여인이 이별로 인해 서러워하는 각시를 위로하고 있다. 글난 생각 마오라는 것은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리을 각시는 임과 이별과 관련해서 자신을 참소했던 무리들에 대한 회한? 아니죠. 왜냐하면 이 작품에서의 각시는 자책과 체념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리을을 보면 맺힌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맺힌 일은 뭐냐면 내가 님을 모셔봐서 아는데 하면서 임에 대한 어떤 염려의 마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임 계신데 임과 함께 있을 때 잘 모시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회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소했던 무리를 비판하는 것은 직접 등장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5번에 죽어 나골이 되어 임을 만나고자 하는 각시에게 길 가던 애인이 굳은 비나 되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건 조언입니다. 충고이자 조언이에요. 나골보다는 차라리 굳은 비가 되어서 당신의 그 마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임에게 전달하세요 라는 얘기였죠. 자, 마지막 세트 보죠. 속 미인곡만 나온 거죠. 본사의 마지막 부분과 결사 부분이 A로 묶여져 있네요. 자, 위글에 대한 설명. 공간의 이동에 따른
것이었다. 화자의 감이었다. 이 작품이 삼위인곡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삼위인곡은 본사 부분이 어땠어요, 여러분?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의 흐름이었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본사에서 이제 집에 있다가 님 소식 알려고 묘에 산으로 올라가고 또 물가로 가죠. 물가로 가고 다시 모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공간의 이동 방식이 나옵니다. 1번은 맞다고 볼 수 있네요. 2번에 역순행이 없었죠. 역순행은 아니었어요. 이거 뭐 다들 잘 맞췄어요. 이 작품에. 계절 변화가 잠깐 언급은 있지만 정서반전 아니었고요. 처음 끝끝에 반복 변형, 일종의 수미상관이라는 건데 없었습니다. 대비되는 배경 묘사, 뭐 여기 갈등 해소 뭐 이런 게 아예 없었으니까 다 잘 맞췄어요. 11번도 다 잘 맞췄습니다. 윗글의 소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구름과 안개는 장애물로서 임과 나세를 가로막아서 화자의 절망감 심화시키려 맞고요. 바람과 물결도 같은 역할을 하죠. 이 화자 임 사이의 거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화자의 임과의 거리를 계속 유지하거나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예요. 빈배는 뭔가 쓸쓸한 분위기겠고요. 모첨 찬자리, 띠집 찬자리는 의미 없는 화자의 처지, 독수공방하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벽 가운데 등불이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한다는 것은 반벽 청등이 누구를 위해 밝았는가 의미 없는 그런 상황을 한탄하는 겁니다. 외로움 부각 맞습니다. 자, 12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렸어요. 9명이나 되는 학생이 틀렸는데 내가 이 설명을 하는 이 상황이 18명의 학생이 그 과제를 제출했거든요. 절반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 사설시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사설시조 내용 한번 봅시다. 귀뚜리가 등장했네요.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어여쁘다 저 귀뚜라미. 이거 우리 많이 나오는 A, A, B, A의 반복 구조입니다. 운율을 형성하는 A, A, B.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란 뜻이에요. 귀뚜리, 귀뚜리, 어여쁘다 저 귀뚜리.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이렇게 나왔죠. 운율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그 반복 구조예요. 어여쁘다는 불쌍하답니다. 화자는 지금 귀뚜라미를 보고 있는 거죠.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있을 겁니다. 귀뚜라미, 귀뚜라미, 불쌍하구나 저 귀뚜라미. 왜 불쌍하다고 하는지 보죠. 어인 귀뚜라미가, 웬 귀뚜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로 절절히 슬픈 소리. 슬픈 소리. 감정이입입니다. 귀뚜라미는 그냥 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슬픈 소리라고 해서 감정이입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화자의 현재 정서가 뭐다? 아마도 슬플 것이다. 자기 혼자 울어 지내. 사창하면은 가느다란 그 비란천 같은 걸로 만든 창문인데요. 보통 여인네가 기거하는 방의 창문을 사창이라고 합니다. 사창에 살짝 든 잠을 살뜰이도 깨우는구나. 살뜰이도 알뜰, 살뜰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잘도 깨우는구나. 그런데 겨우 든 잠을 깨운 거잖아. 그게 정말 잘 깨운 거야? 아니죠. 얄밉게도 깨운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거 살뜰이도는 반어에 해당합니다. 놔둬라. 제 비록 미물이나. 제가 누구였어요? 귀뚜리였겠죠. 저 녀석이 비록 미물이지만 무인 동방에 아무도 없는 빈방. 독수공방과 같은 말입니다. 무인 동방에 내 뜻 알리는. 내 뜻. 내가 누군데? 화자죠.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 무인 동방의 상황입니다. 홀로 있는 내 뜻을 알리는 저뿐인가 하노라. 저 녀석은 내 뜻을 아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 귀뚜라미는 화자의 처지, 이 화자가 생각하기에 저 귀뚜라미도 내 처지를 아는구나. 아마도 쟤도 혼자 있나 보다. 그래서 여기 슬픈 소리라는 감정이입도 나온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작품의 화자는 임과 이별하고 아마도 홀로 독수공방하고 있고 잠도 잘 못 들고 있는 그런 여인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 사창이니까. 자, 봅시다. 꿈을 매개로 한 대상과의 만남이 드러나 있다 그랬는데 이건 정성이 지금까지 꿈속에서 임을 봤다는 A에는 해당이 되죠. 근데 여기서 꿈에서 임 만난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을 선택한 사람이 3명인데 A를 공부했기 때문에 아마 A만 보고 판단한 듯해요. 근데 이게 공통점이잖아. 그럼 A에 있어. 이럴 때는 B에도 있는지, 즉 보기에도 있는지를 봐야지. 여기서는 없었다. 2번 초월적 존재를 지향하는 건데 무려 와 세상에 4명이 예? 아니 여기 초월적 존재가 어디 있는데 혹시 나궐이라든가 구준비라든가 이걸 초월적 존재라고 생각한 거니? 아니에요. 초월적 존재는 인간의 경지를 벗어난 어떤 거, 신적인 거, 천상의 어떤 거 이런 거예요. 초월적 존재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그런 형태로 가고자 한다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나궐은 초월적 존재가 아닙니다. 죽어서 내가 되고 싶은 대상일 뿐이에요. 이게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갖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님 곁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한 자연물일 뿐입니다. 구준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초월적 존재가 아니었다. 귀뚜라미라는 이 사설시는 더더구나 또 없죠. 헷갈릴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자, 자신의 잠을 방해한 대상 A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네, 개성, 닭소리가 있었고요. 여기서는요, 귀뚜라미. 야속해야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자, 요걸 이제 못 찾았을 거예요. A에서는 오련된 해서 방정맞은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살뜨리도라고 해서 돈다 놔둬라 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야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야속해요. 왜냐면 잘도 깨우는구나가 이제 반어거든요. 겨우 든 잠을 깨웠으니까 야속하죠. 하지만 뭐 놔둬라라고 말한 뿐이에요. 야속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야속하지만 놔둬라. 쟤도 쟤도 아마 나랑 비슷한가 보다 이러고 있을 뿐입니다. 3번 맞는 말이에요. 자, 4번 정서적으로 자식과 대비되는 대상 그랬는데 A에 딱히 대비되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귀뚜라미에서는 귀뚜리 정도가 있는데 이게 대비라기보다는 유사한 대상이라고 봐야죠. 연민은 A에는 없었고요. 보기에는 연민이 있었어요. 세월의 흐름에 따른 대상 변화는 안타까워한다라는 게 요거 A에서는 임의 모습이 임의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해서 안타까워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뭐 세월 변화 자체가 없네요. X. 12번 문제 요 사설 시조는요 내신에도 자주 나오고 모유사에도 종종 나오는 거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독수 공방하는 여인이 잠 못 들어 할 때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면서 저 소리도 슬프게 들리구나라는 감정이 또 자기의 풋잠을 깨웠으나 거기에 대해서 놔둬라. 그래도 내 마음은 저 녀석밖에 몰라주는구나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살뜨리도는 반어라는 거 기억해 둡시다. 자, 오늘 속미인곡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신청하는 친구가 한 명이었죠. 혹시 추가로 누군가가 더 신청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승원이를 위한 수업이었습니다. 수고했어요.